늦은 밤 작은 방 안. 시계 초침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병호의 마음속 시간은 멈춘 지 오래였다. 책상 위엔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는 이미 빛이 발에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번들거렸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오래된 잉크 냄새가 은은히 풍겨왔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과 번호들. 그러나 병호의 눈은 단 한 줄에만 멈췄다. 영희. 그 이름 앞에서 그의 시선은 늘 오래 머물렀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한 글자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선명했다. 병호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글씨의 획 하나하나가 손끝에 전해지는 듯했다. 마치 오래전 그녀가 웃으며 건네던 목소리가 지금 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병호 씨, 언제든 꼭 연락해줘요. 번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약속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날 단 한 번의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지금 60을 넘겼다. 머리칼은 희끗희끗 휘어졌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그날의 두려움과 후회 속에 묶여 있었다. 병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기를 향해 뻗은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버튼 위에서 맴돌던 손가락은 끝내 힘을 잃고 내려앉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거야.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두운 방 안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20해 전 봄비가 내리던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다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한 장을 찢어 병호에게 건넸다. 이게 제 번호예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보고 싶을 때 꼭 전화해줘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웃음 속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때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수화기를 들고도 떨리는 손가락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전화는 끝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20년.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병호의 수첩 속 번호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번호를 지우지 못했다. 아니, 지울 수가 없었다. 왜일까? 그에게 그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미완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끈이었다. 새벽 2시,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요동쳤다. 병호는 다시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 번호를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영희야, 아직도 그 번호를 쓰고 있니?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다시 힘을 잃고 버튼 위에서 멈췄다. 차갑게 식은 방 안 공기가 그의 망설임을 감싸 안았다. 그는 또다시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이렇게 하루가 또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같은 갈망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병호는 침대에 몸을 눕혔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더욱 분주했다. 영희의 웃음, 영희의 목소리, 영희의 눈빛이 밤새 그의 곁을 맴돌았다. 만약 그날 단 한 번의 용기를 냈더라면
그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문장.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펼쳐질 7시간의 여정을 예고하는 듯 했다. 세월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과 같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빛바랜 색깔이 쓸쓸히 묻어나오지만 그 안의 웃음과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다. 병호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20년 전 젊음의 뜨거움과 아픔이 교차하던 그날들.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시간. 1990년대 후반. 도시 외곽의 작은 다방은 하루의 피곤을 녹이러 온 노동자들과 학생들로 늘 북적였다. 낡은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7080 노래는 가게의 공기와 어울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새겨질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 다방에 영희가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작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고 꾸밈도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다. 병호도 그중 하나였다. 공장 2교대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던 그에게 영희의 인사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 주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커피. 진하게 내려드릴게요. 짧은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젊음은 원래 가난을 품고 있다. 병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월세를 내고 동생 등록금을 보내고 나면 그의 지갑은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영희와 마주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그 어떤 값비싼 만찬보다도 소중했다. 그는 가끔 수첩에 기록을 남겼다. 영희와 커피 1,000원. 그 숫자와 이름이 나란히 적힐 때마다 그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다. 다방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실내는 왠지 더 좁아 보였다. 손님들이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올 때마다 공기는 눅눅했지만 영희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물수건을 가져와 병호의 손에 건넸다. 손이 많이 젖으셨네요. 평범한 말 한마디,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요동쳤다. 창밖에선 빗줄기가 미친 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병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그를 영희에게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청춘의 길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다.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 기계가 폭발하듯 튀어오르며 동료 하나가 크게 다쳤다. 그날 이후 병호의 야간 근무가 늘었다. 지친 몸은 더 이상 다방에 자주 갈 수 없게 만들었다. 영희는 묻지 않았다. 대신 머그컵 밑에 작은 메모를 남겨두곤 했다. 건강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짧은 글씨가 그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다. 세탁기 속에서 물에 번져나온 글씨조차 그에게는 선명한 위로였다. 번져도 남는 것들이 있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자 웃곤 했다. 가을이 되었다.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차가워졌다. 그들의 만남은 여전히 다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병호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여러 번 말하려 했지만 늘 목구멍에서만 맴돌았다. 힘들면 내게 기대라. 앞으로도 함께 걷자. 그런 단순한 말조차 그땐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어느 날 영희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제 번호예요. 혹시 정말 보고 싶을 때 꼭 전화 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따뜻하면서도 아릿한 감각이 오래도록 남았다. 병호는 수첩에 그 번호를 옮겨 적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번호를 바라봤다. 그러나 용기라는 두 글자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늘 멀리 달아났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청춘의 빛은 사라지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병호의 눈앞에 떠오르는 건 언제나 같은 장면이었다. 전화기를 들고도 누르지 못한 숫자들. 그때 걸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번호가 여전히 그의 수첩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은 깊었고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영희의 웃음, 목소리, 눈빛이 마치 지금 곁에 있는 듯 병호의 방안을 채웠다. 20년 전의 봄날, 그녀가 남기고 간 한 장의 쪽지. 그 번호 하나가 지금까지도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병호는 어렴풋이 알았다. 곧 다시 그 번호를 누를 날이 온다는 것을. 어느덧 계절은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달력의 장수는 빠르게 넘어가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병호의 가슴 속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20년 전 그가 걸지 못한 한 통의 전화. 그 번호는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종종 밤마다 수첩을 꺼내 들었다. 마치 의식처럼 눈이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를 향했다. 영희. 그 이름과 번호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러나 아침이 밝으면 그는 늘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이제 너무 늦었다.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낯으로. 스스로를 다그치고 스스로를 탓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결국 새로운 두려움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공원 벤치. 병호는 오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볕이 느리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그들은 늘 그렇듯 지난날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친구가 불쑥 물었다. 야! 병호야! 그 번호 아직도 가지고 있냐? 병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듯 말했다. 너 진짜 그거 안 걸면 평생 후회한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야. 때를 놓치면 못 돌아간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벤치 앞 나무의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결국 땅에 드리워진 채 멈춰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호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 맞아. 지금 아니면 더 늦을 거야. 근데 만약 그녀가 받지 않으면? 만약 번호가 바뀌었다면? 아니, 더 끔찍하게 만약 그녀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결국 길 모퉁이에서 멈추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대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퍼져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마치 지난 세월의 후회처럼 짙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술잔을 기울였다. 낡은 탁자 위에 소주병이 비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다. 병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숫자 하나, 둘, 셋, 7자리까지 눌렀다가 끝내 마지막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웠다. 숨이 막혔다. 가슴은 쿵쿵 뛰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 언제든 꼭 연락해줘요. 번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 같은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녀는 날 잊었을 거야. 혹시라도 다른 사람 곁에 있다면 내 목소리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은 또다시 그를 올감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둠은 깊어졌지만 그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심장은 더 크게,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치 도망치듯 불을 끄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그 번호는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도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고 또 한 번의 기회는 사라졌다. 하지만 병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망설임 속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번호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살아있는 번호가 머지않아 그의 인생을 뒤흔들 기적의 순간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어떤 결심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지나고 또 한 달을 넘겨도 입술 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진다. 병호에게 전화 한 통은 그런 결심이었다. 단순한 버튼 몇 개의 조합일 뿐인데 그의 삶에서는 가장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그 망설임은 더욱 짙어졌다. 불 꺼진 방 안 고요 속에서 그는 수첩을 펼쳤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마치 작은 불빛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그 불빛은 그를 비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만약 번호가 바뀌었다면, 만약 그녀가 날 기억조차 못한다면, 아니, 이미 세상에 없다면, 그의 말은 방 안에 흩어졌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현듯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해 전 영희는 늘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작은 다방 테이블 위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말했다. 이 번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병우 씨가 연락하면 저는 언제든 반가울 거예요. 그때의 약속 같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지만 병호의 가슴은 믿지 못했다. 세월은 약속을 바꾸어 놓는 힘을 갖고 있음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숫자 몇 개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손끝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나 마지막 버튼 앞에서 손은 굳어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숫자는 사라졌고 화면은 다시 텅 비었다. 그러자 그 공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그는 또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말마다 모이는 친구들이 그를 보며 웃었다. 친구가 물었다. 아직도 그 번호 못 눌러봤냐? 참 답답하다. 병호야. 너, 용기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순간이야. 그 순간을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병호는 대답 대신 벤치 앞 바닥만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이 간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의 마음 같았다. 조각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용기는 순간이고 후회는 평생이지. 하지만 내게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렵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당장 걸라고, 다른 하나는 차라리 잊으라고. 두 목소리가 부딪힐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병호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영희의 이름 그리고 번호. 그 앞에서 그는 또다시 멈췄다. 책상의 시계는 똑딱, 똑딱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병호의 마음은 과거에 붙잡힌 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결국 수첩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해온 망설임. 그 망설임이 오늘도 그의 하루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병호는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번호가 떠올랐다. 그리고 가슴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일은 정말 걸 수 있을까? 망설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끝없는 망설임 속에서 어딘가 보이지 않는 용기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망설임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밤마다 수첩을 펼쳤다가 덮고 손끝으로 숫자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는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결국 그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낡은 탁자 위엔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유리잔에 담긴 투명한 술은 방 안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병호는 그 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땀이 배어나와 화면이 미끄러졌다. 숨을 들이켰다 내쉬기를 여러 차례. 이제는 해야 한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다짐이자 기도였다. 첫 번째 숫자 0. 짧은 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 숫자 1. 손끝이 다시 멈칫했지만 이번엔 지우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까지 하나하나 눌릴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 요동쳤다. 마지막 두 개의 숫자가 남았을 때 병호의 손은 다시 굳어졌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숫자를 눌렀다. 순간 화면의 번호가 완성되었다. 병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신호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그 신호음만이 그의 귀를 울렸다.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울리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화면 속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받아라. 제발 받아줘.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받지 마.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나아. 그녀가 받지 않는다면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잖아. 그 모순된 바람 속에서 그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신호음은 계속 이어졌다.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한 것처럼 가슴이 타올랐다. 여보세요? 낯익은 그러나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병호는 얼어붙었다. 입술이 달라붙은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였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는 말해야 했다. 하지만 목은 메어왔다. 여보세요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짧은 물음이 병호의 심장을 찔렀다. 말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기회를 놓칠 터였다. 그러나 병호는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몇 초 후 전화는 뚝 끊어졌다. 짧은 신호음과 함께 화면은 다시 고요해졌다. 방 안은 적막했다. 그러나 병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온몸은 땀에 젖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병호는 무너졌다. 20년 동안 붙잡아온 후회가 방금 단 몇 초 동안 다시 살아난 듯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첫 번째 시도가 곧 다가올 또 다른 용기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방아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남은 황폐함 같았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어둠 속으로 꺼져 있었지만 병호의 심장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던 단 한마디. 여보세요? 그 익숙한 음성.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단 몇 초 동안 그의 귀를 적셨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다시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병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손등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눈물이 솟구쳤다.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떨궜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바보 같은 놈. 20년을 기다려놓고 겨우 한마디조차 못하다니.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가 물었다. 누구냐고. 그 순간만이라도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자책은 그를 올감했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억은 또다시 과거로 흘러갔다. 20년 전 그는 같은 실수를 했다. 수화기를 들고도 끝내 숫자를 누르지 못했다. 그날도 이렇게 땀에 젖은 손바닥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친 채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왔다. 역사는 반복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는 다시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분명히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그 사실은 병호의 가슴을 갈라놓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쳤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다시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서성였다.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은 충혈됐다. 때때로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끝난 거야. 그녀는 아마 수화기 너머에서 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침묵만 남긴 사람. 20년 전에도 말 못하고 지금도 말 못하는 사람. 그 말은 그의 심장을 더 깊이 찔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병호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눈과 굳어진 입술, 지쳐버린 표정. 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그는 작은 불씨 같은 걸 보았다. 그래도 들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를.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넨 위로였다. 2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이 방금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번호를 쓰고 있었고 그의 귀는 다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록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에는 반드시 말하자. 나야. 단 두 글자라도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에 가까웠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은 밝아졌다. 병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번엔 놓쳤지만 다시 시도할 거야. 20년 만에 걸었던 첫 번째 전화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그는 확신을 얻었다. 망설임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시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병호의 방 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불을 끈 어둠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내려앉은 후회의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휴대폰은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다. 그 침묵의 기계는 이제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병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마치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듯 지냈다. 아침이 와도 눈은 충혈된 채였고 식탁 위 밥은 젓가락이 닿지 않은 채 식어갔다. 거울 앞에 서면 그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거울 속엔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주름이 깊고 눈은 흐릿하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저게 정말 나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20년 전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밤마다 그는 같은 악몽을 꿨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순간 입을 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꿈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괴로워했다. 내가 왜? 도대체 왜?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고통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그날의 실패와 며칠 전의 실패가 겹쳐져 만든 두 배의 상처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습관처럼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끝에 모여들었다. 벤치에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병호는 그 장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눈이 시큰거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친구가 말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혹시 그 번호 때문이냐?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답하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야! 병호야! 그때 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못할 이유는 없잖아. 너 아직 기회 있는 거다. 병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직 기회가 있지. 하지만 다시 실패한다면 그날 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숫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더듬었다. 심장은 또다시 쿵쿵 울렸다. 그는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나야. 오랜만이야. 영희야. 나 병호야. 20년 만이네. 수십 번, 수백 번 중얼거렸지만 막상 번호를 누르려 하면 목소리는 다시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새벽녘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때 병호는 깨달았다. 내가 아직 이렇게 괴롭다는 건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걸어야 해. 이번엔 반드시.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 속에서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리움이 곧 용기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그 씨앗은 아직 작고 흔들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다시 수화기를 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야.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를 위해 그의 가슴은 다시 뛰고 있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을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 병호에게 첫 번째 시도는 쓰라린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곧 새로운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 새벽빛이 방 안을 스며들던 그날, 병호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반드시 말해야 해. 나야. 그 두 글자면 충분해. 그 다짐은 조심스럽고 떨렸지만 어쩐지 지난번과는 달랐다. 절망 속에서 움튼 작은 희망이 그의 눈빛을 조금은 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낮이 되자 다짐은 다시 흔들렸다.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고르며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전화 생각뿐이었다. 오늘 저녁에 걸까? 아니, 주말이 더 나을까? 혹시 밤에 걸면 폐가 되지 않을까? 사소한 이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핑계들은 그를 다시 묶어두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핑계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용기로 빚을 갚을 시간이다. 며칠 뒤 공원에서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친구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야! 병호야! 표정이 좀 달라졌다. 뭔가 결심한 얼굴인데? 병호는 웃음 비슷한 것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걸 거야. 꼭. 또 다른 친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래야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거야. 내가 그 전화 한 통만 하면 아마 인생이 달라질 거다. 병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병호는 거울 앞에 앉았다. 마치 배우처럼 그는 스스로 대사를 연습했다. 나야. 오랜만이야. 20년이나 지났구나. 입술은 떨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반복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이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말은 연습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책상의 수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 병호는 더 이상 수첩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무게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제는 해야 한다. 첫 번째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이어졌다. 이번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손끝은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번호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귀에 댔다. 신호음이 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번과 똑같은 소리.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신호음은 몇 차례 이어졌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이번엔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계속 반복했다. 나야. 오랜만이야. 나야.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그는 단단히 깨물었다. 그리고 신호음이 멈추는 순간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병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야. 병우야.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용기의 눈물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세상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고요한 숨결이 전해졌다. 나야. 병우야. 그 한마디는 오래된 돌문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2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이 순간 덜컥 열리며 빛을 쏟아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로 젖은 듯 따뜻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우 씨 정말 당신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거리가 지워지고 있었다. 병우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져 수화기를 적셨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날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그 한마디를 못했어. 그리고 그게 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였다. 나도 기다렸어요.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한 달.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더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혹시나 언젠가 당신이 올까 해서.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단 3분. 그러나 그 3분은 20년의 세월을 지워내기에 충분했다. 병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힘들었지만 살아냈어요. 살아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당신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병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었나?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젓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당신 탓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당신이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못한 채 살았던 게 아팠을 뿐. 그 말은 병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흐느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난 겁쟁이였고 그 겁 때문에 널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병우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다. 고마워. 그 번호를 지우지 않고 남겨둬서. 고마워. 내 목소리를 아직 기억해줘서. 그녀도 울먹이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결국 용기를 내줘서.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나야. 그 말이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던 말이었어요. 그러나 기적 같은 3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통화의 신호음이 바뀌며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울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병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영희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이상 겁내지 않을게.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기다릴게. 뚝 전화는 끊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침묵이 두렵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약속과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20년의 공백을 메운 것은 단 3분의 통화였다. 짧았지만 그 짧음은 기적이 되었다. 그 기적은 후회를 희망으로 바꿔놓았고 절망을 용기로 바꿔놓았다. 병우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20년 만의 용기가 마침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전화는 이미 끊겼다. 그러나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병우의 손은 한참 동안 떨렸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 만에 드디어 말했어. 나야, 병호야.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짓지 못했던 가장 순수한 미소였다. 창밖은 어느새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가로등은 꺼졌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주름진 얼굴 속에도 빛이 스며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을 바꾼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용기, 단 한마디의 고백이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야, 무슨 일 있었냐? 얼굴이 환하다? 병호는 조용히 웃었다. 응, 드디어 전화를 걸었어. 친구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야, 그 말만 했어.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어. 친구들의 눈빛도 이내 따뜻해졌다. 그들은 병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호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의 인생은 길고도 짧다. 때로는 20년 동안 못한 말을 단 3분의 통화로 채울 수도 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세월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다. 병호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누구나 마음속에 걸지 못한 전화 한 통쯤은 가지고 있다. 사과하지 못한 말, 고백하지 못한 말, 감사하지 못한 말. 그 말들은 세월 속에 묻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용기를 낸 순간 그 말들은 기적처럼 되살아난다. 후회보다 용기가 낫다. 병호의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저녁 무렵 병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붉은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는 수첩을 꺼내어 오래된 번호를 바라봤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미소를 지었다. 망설임의 미소가 아니라 확신과 안도의 미소였다. 다시 걸 거야.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야.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끝나지 않았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걸지 못한 전화 한 통이 있지 않습니까? 미루고 미루다 보면 그 전화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용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망설임 대신 용기를 누르십시오. 그 3분이 당신의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